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순영의 암호화폐,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 어제 이 시간에는 거래소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네. 국내 주요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낙 매매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일본 엔화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 인정과 함께 급증하면서 현재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미국 달러가 2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한국의 원화인데요. 점유율 지난해 말에는 0.05%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10%까지 커졌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거래량 점유율 95%를 웃돌았었던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에서 올해 거의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처럼 원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3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각 거래소의 비트코인 점유율은 빗썸이 71%, 코빗이 10.4%, 코인원이 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빗썸과 코빗, 코인원 이 세 가지 거래소는 뭐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 아니면 좀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좀 익숙한 단어인 것 같거든요. 이 세 거래소 중에서 어느 거래소가 가장 좋은가요? 네, 사실 어느 한 곳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각 거래소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빗썸은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네. 유동성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코빗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코인원은 이들 두 거래소보다는 좀 역사가 짧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현재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양적으로는 빗썸이 가장 우세를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코빗이 그리고 최근에 성장세가 가장 빠른 거는 코인원이다. 네. 이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우선 설립 순서로 보면 코빗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 곳입니다. 네. 2013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이후 빗썸이 2014년 1월에 코인원이 그해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취급하는 통화들을 비교해 보면 암호화폐 그 종류도 많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순입니다. 네. 빗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종의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고요. 코인원은 8종, 코빗에서는 현재 6종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각 거래소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수료 부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출금 수수료는 세 곳 모두 같았습니다. 물론 고객 등급에 따라서 좀 수수료 차이가 나는 점은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매 수수료에서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원화 출금 수수료는 1,000원씩 다 비슷했고요. 매매 네. 수수료는 테이크업비는 코빗, 빗썸, 코인원 순으로 비쌌고 메이크업비는 빗썸이 0.15%, 코빗과 코인원은 0.1%로 동일했습니다. 지금 테이크커피, 메이커피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네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로 이 메이커는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걸어서 호가창에 매수나 매도 잔량을 만드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주문을 좀 걸어두는 사람, 네. 주문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니까 이 메이커비는 즉시 체결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붙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테이커는 호가창에 매도 잔량을 자신의 주문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그 주문을 가져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즉시 체결 거래에 대한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고객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킹이라든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어쨌든 화폐가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장애가 발생했는데 처리가 늦어지면 이제 곧바로 투자 손해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성상 빠른 상담센터 운영은 필수입니다. 네. 일단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빗썸이 유일했고요. 코인원은
코이논은 10시부터 7시, 코빗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습니다. 제가 네. 어제 6시에 한번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세 곳의 고객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좀 대기 시간이 길어서인지 연결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인가 네네. 보네요. 네. 그리고 빗썸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제 8시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아서 일단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객센터도 이제 빗썸의 경우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도 열었는데요. 강남이어서 이제 얼마 전에 광화문 센터도 오픈을 했고요. 근데 이 오프라인 고객센터는 24시간 상담 인력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이렇게 그 고객센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잘 되고 있는 곳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래소를 선택할 때 보안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안이 잘 되는 곳인지 일반인들이 알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코인원의 경우에는 그 보안 기술 전공의 해커 출신 개발자가 설립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사이버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 해킹 대회를 휩쓴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도입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빗썸은 정보 보안 전문 기업과 모의 해킹 훈련을 하는 등 취약점을 점검을 하면서 고급 암호화 장치를 두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빗은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대부분을 외부 공격이 불가능한 오프라인 저장소, 이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이순영의 암호화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